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승이고요.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신자유주의 앞에서 길을 잃은 미국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힘과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길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 그 이 우리나라의 지금 국힘은 신자주의에 대응하면서 신자유주의 근본주의로 나가면서 어떤 검찰 독재 또는 감시의 또는 어떤 규율 또는 어떤 치안의 어떤 국가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도 신자유주의를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적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 90년대 클린턴 이후로 신자유주의에 약간 너무 영합하면서, 좋게 말하면 중도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틀에 함몰된 그런 길을 지금 민주당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80년대에 이제 대처나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강화시켰을 때 1990년대 이제 클린턴은 또 연방 복지를 끝장내면서 또 금융의 자유를 강조했죠. 그죠? 그러면서 클린턴은 복지개혁과 금융개혁을 재임기간 자신의 큰 업적이라고 이렇게 자찬하지만 사실, 사실은 금융, 뭐냐면은 복지가 약화되고 사회적 안정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미국의 중산층은 많이 오히려 민주당 정권 안에서도 많이 이제 붕괴되었고 양극화 불평등이 많이 되었고 또 그다음에 금융 규제 철폐로 말미암아 금융의 세계화 속에서 엄청나게 세계 2008년 금융위기 아시겠지만 세계 어떤 사회학자도 힘들게 됐고 또 그와 연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실은 우리가 진보 정당들이 보수화됐다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영국처럼 미국도 제3의 길을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실 복지와 기업 규제 문제는 196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오랜 가지였습니다. 보수 세력의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이 레이건 이후 공화당 집권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복지가 축소되고 느슨해졌죠. 어쨌든 손을 봐야 했는데 이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 풍향이 바뀌면서 1980년대 레이건 혁명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994년대는 하원, 상원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앞섰다는 거죠. 정계 전체가 공화당 우위로 바뀐 것은 40년 만에 일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타협한 거 신자유 타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대 양당 정치 속에서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로 뭐냐면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클린턴의 정책은 그 임기와 함께 끝나지 않게 됩니다. 금융규제 철폐의 책임을 맡은 주요 인사들이 거의 그대로 오바마 정부로 인계되었고 2008년 예고되었던 금융공황이 결국 터지자 보수의 티파티 운동과 진보의 오큐파이 운동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고 클린턴과 오바마는 보수 진보로도 모두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희망과 기획을 기치로 내걸었던 오바마는 배신의 정치라는 오명을 뒤집었었고 바이든 민주당 역시 그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학자 프리드만이 하는 얘기가 미국 자본주의 역사를 뭐 영국도 해당되겠지만 미국 자본주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에는 그러니까 후반에 이르기까지 자유방임의 애덤 스미스의 물결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7세기, 18세기에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그 자유방임의 물결이 19세기에 계속 흘렀고, 20세기는 1960년대까지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뉴딜의 국가 물결이 컸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자유시장으로 복귀한 하이에크의 물결이 넘쳤는데, 결국 이 하이에크의 물결이 다시 이제 공화당이 먼저 탔고 민주당도 타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토마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그 강남 뭐냐면 상인 우파나 브라만 좌파나 다 빈부격차, 또 양극화 불평등, 경제 양극화, 정치 양극화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중산층이 붕괴됐고 그다음에 에, 우파뿐 좌파까지 불평등과 토마 피케티는 그 양극화를 또 이들에게 정당해 줬고 또 사실 인종 문제 아까 되면서 트럼프 같은 이들은 포퓰리즘 정치를 통해서 그 이주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그 혐오 정오 정치로 이렇게 물고 뜯는 극우 정치로 나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럼 정오와 혐오의 정치, 정오 폭력의 문화로 깊어간 미국 모순과 미국 일극 체제의 이 한계를 결국 이미 그 뭐냐면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1970년대 클린턴 때 민주당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 민주당의 갈 길은 뭐냐? 그 샌더스가 말한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가 저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은 바이든의 민주당보다는 좀 더 사회민주주의 강하고 또 이민자를 적대시하고 백인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극우 트럼프의 공화당은 유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경향이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새 답을 이제 내야 한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의 공화당은 또 유럽의 어떤 극우 정치 세력들은 어떤 그 포퓰리즘이나 어떤 인종주의 또는 혐오 정오 정치가 아니고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미국의 어떤 이전에 클린턴이나 바이든이 주관하는 어떤 보수화된 민주당은 좀 더 어떤 사회약자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사회민주주의랄까 민주사회주의의 방향을 취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와 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8년 그 클린턴 정부의 어떤 실패 등에 의해서 금융을 세계화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고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까지 점점 그 뭐냐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이그또그 그대 양당 정당들이 모두 이제 보수화되는 우리나라 하면은 어 국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보수화되는 그 경향을 가졌고 그래서 이게 특별히 금융의 세계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위기가 심해졌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처럼 금융을 푸는 게 아니라 금융을 좀 우리가 민주주의 통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대 양당 체제들을 좀 진보적으로 바뀌어서 좀 더 우리가 그 양극화 불평등을 해결해 가는 그런 민주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금융 규제를 굉장히 쉽지 않지만 잘 강화시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갖다가 그 세계 경제를 민주 규율하면서 해결해 가야 된다. 그런 뭐 달러 패권 체제에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